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 식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지금 x-1을 인수로 가지는 거니까 x에 1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0 이어야 되겠지, 인수정리기에서. 그니까 이 식에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 값이 0 돼야 돼.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1 대입해 볼게. 자, 이게 0 돼.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 보면 n과 a의 관계식이 생겼지. 자, n은 자연수고 n은 20 이하의 자연수고 a도 자연수니까 여기서 가능한 a는 1, 2, 3 까지 가능하지. 3 대입하면 이제 a에다 3 대입하면 n이 19 니까 가능한데 4 대입하면 이제 오버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더 마저 해 보자. 그러면 1로 정됐으니까 1 대입해서 1 로써 하자. 마이너스 n인데 n은 2a 제곱인 거 알아냈지 우리? 자, 그럼 이 조리제법의 의미는 준식을 예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0 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한 번 더 인수분해 해 주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식이 이제 앞서 나왔던 x-1, x-b, x-c랑 같으니까 b와 c가 a랑 2a야. 그래서 b와 c가 a랑 2a인 거 알아냈어. 물론 각각 누군지는 안 알려져 있는데 뭐 그냥 b랑 c 이 두 개가 a랑 2a 이 두 개라는 걸 알면 돼. 그럼 a, b, c라는 건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이것은 a 곱하기 2a가 되니까 2a 세제곱이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다가 a는 제일 크면 3이니까 a에다 3을 대입하자. 그러면 2 곱하기 27이니까 54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조금 이해가 잘 가면은 중간에 좀 생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 너희가 몇 번 하다 보면 중간 부분을 조금 생략해야 돼. 일단은 나머지 정리를 쓰면 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갖고 있지. 나중에 쓸 거니까 잘 세이브 해 놓고. 그리고 fx를 조건을 써 보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3x-13이야. 이거 숙지하고 있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로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 얘를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부른대. 그럼 어떤 몫이 있을 테고 어떤 다항식을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이하. 그리고 지금 이 rx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r-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이 등식은 이 좀 올바른 등식인데 내가 식의 변형을 좀 해볼게.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3x-13이다 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선을 좀 바꿔볼 거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거의. 근데 이제 해석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fx를 예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 하면 이건 틀리거든. 왜냐면 지금 나누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바라본다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차 이하의 모양이 아니니까 단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으로. 봐봐. 음. 지금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변경할 거야. 앞에도 안 건드릴게. 그냥 순서만 좀 바꿔서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인정되지? 자, 여기서 이 뒷부분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몫은 무조건 a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왜 a가 되냐면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a가 되는 건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1차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여기가 13x 마이너스 13이야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쉽게 하는 거야,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설명해 볼게. x 플러스 q라고 잡자. 이건 이제 인정될 거야. 내가 지금 p가 13이고 q가 -13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부분이 주황색 부분이 서로 같은 부분이어야 돼. 이 식을 조금 조작해서 x-1의 제곱으로 공통인수 묻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얘가 편입된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해석을 이 등식 자체는 올바르다는 건 인정이 되잖아. 이 식을 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거든. 왜냐면 여기가 1차 이하고 나누는 식이 2차 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것의 정의에 의해서 나머지라고 해석해도 가능하단 말이야. 올바른 해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3x-1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cx 플러스 q가 13x-13이다라는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지금 이 식을 다시 써버릴 거야. 그냥 이 식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장한 부분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이 한 줄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 한 줄. 이게 근데 너희 단순히 외워도 이제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올바르게 알고 중간을 뛰어넘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바보 된다.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조건인 f-1은 -6이다를 사용해 주자. 그럼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다 0 되겠지. 0. x에다가 -1 대입하고 있어. 이 돼. 그러니까 지금 a 값이 결정난 거예요. 지금 4a는 20이니까 a가 5라고 결정났지. 그러면 rx는 x-1의 제곱 곱하기 5 플러스 px 플러스 q인데 px 플러스 q 알아냈지 우리? 이렇게 rx 결정났고 문제에서 r-2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면 돼. 그럼 45 마이너스 30 39 해서 계산해 보면 6 되겠지. 이게 이해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중간에 너희가 이 주황색 박스를 외우듯이 하는데 물론 이제 암기하긴 해야 돼. 내신에서 좀 시간을 확보하려면 여기 부분을.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너희가 변형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다.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본다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세변의 길이 관계를 보자는 소리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면 직각삼각형이고 세변의 길이가 같다면 정삼각형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등변삼각형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세변의 길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스몰 ABC의 어떤 관계를 찾으려고 해야 돼. 네, 풀어볼게. 문자가 좀 복잡하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 그럼 이제 B가 차수가 낮은 상태니까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행위가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야. 그럼 이제 B를 가지고 있는 게 얘랑 얘니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 나머지는 그냥 쓰자.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를 자꾸 바라봐 줘야 돼.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볼게. 이 두 항을 이 항과 이 항을 a 제곱으로 한번 묶어 볼게. 그리고 이 항과 이 항을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어 볼게. 그럼 다시 계산 문제야 그냥. 이 두 항을 c 플러스 a로 묶을게. 그럼 앞에는 a 제곱, 뒤에는 c 제곱. 그러면 음 a 제곱 마 c 제곱으로 묶자. a 제곱 마 c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남고 c 플러스 a 남아. 그럼 이제 두 개의 곱이 0 이니까 앞에가 0 이거나 또는 뒤에가 0 이어야 돼. 근데 삼각형의 세 배의 길이는 어떤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커야지 그게 삼각형이 이루어질 조건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순 없고 이래야 돼. 그러므로 따라서 A랑 C가 모두 길이 양수니까 A는 C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확하다. 그냥 이등변 하면 안 되고 등변을 좀 지정해 주는 게 정확한 대답이야. 아, 음, 곱셈 공식의 어떤 활용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의 활용. 뭐 이런 식의 문자로 좀 표현해 주면 돼. 해볼게. 이 모서리 길이들을 각각 이렇게 네이밍하자. 밑면에 가로 세로로 AB, 직육면체 높이를 C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자, 그리고 건널비랑 대각선의 길이를 모두 이제 문자로 표현해 줘야 돼. 건널비 6개 면의 넓이의 총합은 이거지. 가 25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였던 거지. 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이고 이것이 루트 11이래. 그럼 얘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이러한 정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구하는 것.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럼 이제 길이가 A에 해당하는 게 4개 존재하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니까 4. 이게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겠지. 12개 모서리의 합. 자, 그러니까 이제 연산 문제로 넘어간 거지. 자, 계산해 볼게.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럼 공식을 한번 써 볼게. 이제 이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얘는 이렇게 돼. 대입을 해 보자. 그러면 11 더하기 25는 36이야. 그러니까 A뿔, B뿔, C는 6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4배니까 24가 정답 되는 거지. 자, 이 나무 토막의 부피를 A로 표현하세요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피를 가운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래서 구멍이 안 뚫려 있을 때의 모습, 이 직육면체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의 부피를 뺄 거예요. 비어 있는 부분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뚫었다고 조건에 주어져 있지.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를 뺄 거예요. 그렇게 A로 표현할 거야. 그럼 직육면체 속이 채워져 있을 때를 가정하고 직면체 부피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밑면의 가로, 밑면의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이제 직면체 부피야. 이거 좀 정리해서 쓸게. 아, 그리고 정육면체의 이제 부피를 빼는데 너희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정육면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림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의 한 모서리 길이를 잘 못 구해. 이 한 모서리 길이가 여기 A-C랑 똑같아야지. 다시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다.
네, 그래서 a-1의 세제곱이야 그냥. 그럼 정리하면 돼 이거. 그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묶어서 전개를 할까 그냥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할까 뭐 크게 상관없어. 그냥 전개해 버릴게. 뭐 계산 싸움이지. 세제곱, 세제곱, 제곱, 제곱. 그래서 이제 보기에 찾는데 이런 거 찾을 때 너희 생각보다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체크 같은 거 한번 점검해 보고. 자, 이런 건 그냥 계산 문제인데 너희가 계산이 좀 길다고 도망가면 안 돼. 이건 좀 뚫어내야 돼. 자, 여기서 일단 후반부에 한번 쓰일 내용이 뭐냐면 모든 개수가 정수이다를 나중에 쓸 거야. 이건 인지하고 있어. 음. 자, 자, 항등식 자꾸 만들어서 개수 비교하는 거야, 전개해서.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식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소리.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3차도 돼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도 1 돼야 돼. 다시 말해서 fx가 전개했을 때 x세제곱하고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x하고 출발해서 해야 되고 여기를 이제 모르니까 p라고 이렇게 잡지. 자, 두 번째 조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 fx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fx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하나 알고 있고 다른 모양으로 하나 알고 있고 fx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모양으로 fx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도 fx고 이렇게도 fx. 얘도 fx고 얘도 fx야. 그럼 이제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이 같아야 돼.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이 같아야 되겠지? 항등식이야, 이게 지금. 그럼 결국은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능숙하게 해야 돼. 그런 싸움이니까. 여기서 능숙하게라는 건 각각의 전개된 모양의 개수를 저격해 주는 거야. x세제곱의 개수는 이제 1 이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x 되는 건 인정될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 이제 관건이 너희가 조금 쉽게 풀으려면 여기 부분을 잘 잡는 게 관건이거든. 그냥 뭐 큐 잡고 연립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개수를 이용하는 거지 결국은. 봐봐. 좌변에 x 어 x제곱의 개수를 보면 이렇게랑 이렇게랑 두 번밖에 안 생겨. 이렇게랑 이렇게. 그럼 x제곱의 개수가 p 마이너스 1이야. x제곱의 개수가. 그래서 좌변의 x제곱의 개수는 p 마이너스 1. 우변의 x제곱의 개수가 이제 p 마일이 되게 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를 내가 하트라고 생각했을 때 우변의 x제곱은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p 마일 x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트 부분이 p 마일이 돼 버려야지. 점검해 보면 우변의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만났을 때 p 마일 x제곱이니까 이제 맞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잡아주면 문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편해. 내가 지금 세제곱의 개수랑 제곱의 개수를 사용한 거니까 x의 개수랑 상수항을 사용해 준 문제가 끝나는 거야. 계산 문제야. 좌변에 x의 개수는
x 1차의 개수 1의 x의 개수는 이렇게, 이렇게 두 번 나와. 그럼 2a 마이너스 p 나오지. 우변의 x의 개수는 이렇게 한 번밖에 없어.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1 밖에 없어. 그러니까 P랑 A의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P는 하고 가지고 있을게. 2A 빼기 1로 가지고 있을게. 자, 그리고 상수항을 보자. 좌변의 상수항은 2AP고 우변의 상수항은 C 빼기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나와. 그럼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2AP는 C 마이너스 A 플러스 2야. 그러면 이제 A랑 P에 대해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A랑 P 결정나서 문제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연립해 볼게. P에다가 2A-1을 대입하자.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A는 1이 되는데 이제 fx의 모든 개수가 정수가 되려면 A는 1이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이제 개수가 정수가 여기 대입해 보면은 개수가 정수가 안 되는 게 생겨. 그래서 A는 1이라고 나왔고 이제 fx가 결정났지. P도 결정하자. A가 1이면 P도 1이겠지. 그러면 A랑 P가 모두 1이야. 이렇게 fx가 결정났고 구하고자 하는 건 f2a야. f2식이니까. 그래서 12가 정답되는 거야. 이 두 식, 이 연두색 박스 두 개 잘 만들어 놓고 그냥 계산,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한다. 이것도 괜찮고 개수들을 뭐 일일이 비교한다. 도 괜찮아.